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또 취업 앞두고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취업 원포인트 레슨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쓸까?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공개 채용도 정말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달력도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유, 네, 이 시기 그러네요. 참 고민이 많아질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런 고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참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에 취업 보객기 카페 이정 멘토 함께 하겠고요.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네. 고민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또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일부 기업들은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되는 데도 있고요. 또 내년도 상반기 공채 진행하는 곳도 참 많죠. 1년 내내 하지만 채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 어떤 고민들 올라왔는지 카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제가 고른 질문은요. 희망 기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좀 막막함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분이 가고 싶은 기업이라는 게 딱히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질러놓고 봐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커리어 관리는 또 어떻게 될지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취업 공고를 보다 보면 그런 게 결정이 되나요? 지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결국 우선 어디든 지원하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사이트 취업 공고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결정이 되는 건지 막막함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입시, 대학 입시라고 보면은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입사는 또 다르니까요. 네. 막막한 거 이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데나 막 질러야 되나 뭐 이렇게 그래요. 하셨는데 묻지마 시원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또 나름 고려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저기 많이 지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도 뭔가 좀 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가고 싶은 기업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이제 기업 정보라는 부분이 대학처럼 대학도 사실 수능을 보고 나면 어디 지원해야 될지 처음 생각했던 거와 다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기 전과 이제 취업을 시작하고 나서 기업을 보면 굉장히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 그 어느 기업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저 홍선혜 씨랑 저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 되게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는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계열사만 하더라도 25개예요. 예,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정말 매주에 새로운 기업들이 채용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딘지 하나 콕 집어 모르겠다. 이거 진짜 이해되는 고민이에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어느 기업에 지원해라라고 콕 집어주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많은 기업을 규모별로 좀 고민을 해보는 거 이게 1순위인데요. 일단 대기업, 공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내가 어느 기업 규모로 좀 선택할까라는 첫 번째 고민을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기업도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종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직군이나 유통 그리고 전자전기는 정말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업종까지 두 번째로 정한다면 조금 더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분야로 좀 지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커리어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업 규모로 좀 접근을 먼저 한 다음에 적성, 이제 업무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관리, 커리어 관리가 될 테니까 좀 좋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막상 왔었을 때 또 고민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좁혀볼까요? 구체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규모에 대한 거, 업종에 관한 거 의미를 좀 이해하셨다면 먼저 좀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먼저 많이 보셔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좀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채용 사이트에 가셔서 기업 규모별 혹은 이제 기업 업종별 해서 키워드 채용 공고들을 쭉 서칭을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취업을 이제 컨설팅 해주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있는지 사실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채용 사이트를 계속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뭐 카테고리를 사무직으로도 해보고 또 이제 서울 이렇게 지역으로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한 이틀 정도 보면 거의 채용 사이트에 있는 모든 공고를 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거, 아, 이런 분야도 있었어?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씩 내가 관심 분야를 두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좁혀 나가면서 검색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채용의 흐름이 보이실 것 같고요. 이제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서칭이 끝난 다음에는 키워드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근무 지역, 업종, 뭐 기업 형태,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서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헌팅 정보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채용 사이트 네.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카테고리 훌륭하게 분류로 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좀 이렇게 좁혀나가면서 검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앞으로 인생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하루 딱 정해놓고 예 채용 공고를 쭉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현 씨? 맞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딱 와닿았는데요.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뭔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또 기업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도 있잖아요. 이 조건이 내 조건과 부합하는지도 잘 정리해 보신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전략 세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고민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나이를 고민하는 그런 질문을 골라봤어요. 제목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외국계는 나이를 많이 보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목 그대로 외국계 회사에 이 지원을 원하시는데 나이를 많이 보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느덧 몇몇 회사를 돌다 보니까 나이가 31세가 되어버렸네요. 약간 경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신입으로 들어가야 할 듯한데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뭐 짧은 고민이지만 굉장히 단골 고민입니다. 나이 고민입니다. 31세고 일단은 경력이 좀 있으시지만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인데 그래요. 31세면 뭐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입치고는 좀 많은 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신입이라고 하긴 좀 많을 수 있겠어요. 예. 하지만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힘든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계잖아요. 그렇죠. 외국계는 또 뭐 이렇게 나이를 많이 안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그러게요.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들고. 되는데 어때요 이분의 나이? 예, 어떻게 31세 생각하세요? 외국계 기업. 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본다라는 것이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 그렇다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나이 어린 그 상사가 나이가 많으신 분을 좀 이제 같이 다루다 보면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외국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는 좀 간대한 편입니다. 다만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계에서는 신입 채용을 잘 안 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신입을 채용할 때 서류가 통과됐다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가 불합격의 사유는 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이가 적어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나이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외국계는 일단 나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네. 관대한 편이지만 일단 신입 채용이 없고 면접 준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외국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트에 취업 족보 같은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좀 준비하실 때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취업 준비 팁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TO가 나야 이제 채용이 되는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네,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면접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왜 뽑는지 자리가 나기 때문에 채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뽑는지 그리고 이제 면접에 들어오는 매니저의 성격이 어떤지 좀 확인하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는 거밖에 좀 없다라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주변에 이제 외국계 입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취뽀 카페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면접을 봤다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네. 다행히도 합격하신 분이 쪽지에 대해 회신을 주셔서 어떤 면접을 봤는지 어떤 분위기인지에 대한 팁을 얻고 가서 굉장히 좋은 면접을 잘 치렀다라는 좀 답변이 있으셨어요. 적극성의 네. 승리네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정보도 얻는 거고 그만큼 그러네요.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무 매니저가 합격, 불합격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인사팀이 아니라 실무 매니저가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외국이랑 좀 성향이 다르네요. 인사 담당자보다는 실무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같이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의 권한을 가진다. 이 부분이 정말 그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채용이 없다는 점이 조금 걸려요. 근데 채용 공고를 좀 확인을 만약에 하셨다면 나이 고민하지 말고 직무에 먼저 신경을 쓰고 맞아요. 면접 먼저 잘 볼 준비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희정 멘토님께서 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아까 전에 카페를 통해서 지원 회사에 면접 보신 분들께 모두 쪽지를 보냈다. 이분이 정말 네, 인상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는지도 실력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서류 작성부터 면접 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31살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쪽지를 답 주신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약간 합격의 기쁨 때문에 업되신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네, 다음 고민 살펴볼게요. 다음 고민은요. 자격증이냐 파견직이라도 경력이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은 25살 여자분이세요. 서울에 있는 S여대를 졸업하셨고 2013년에 졸업을 하고 나서 금융권으로 취업하고자 많은 지원을 했지만 모두 광탈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격증을 근데 갖고 계세요. 증권 투자 상담사와 이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자꾸 탈락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지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건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결국 투계자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AFPK라는 자격증을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재무설계 업무 관련 자격증이거든요. 이 자격증을 딸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경험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1년을 채워서 내년 상반기 금융권으로 지원해 볼 생각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경력이 나은 건지 이것보다 자격증을 땄던 게 나았던 것인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정리를 해보면 25살 여자분이고요. 네. 작년 졸업 후에 금융권에 꾸준히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고 고민은 자격증이냐 파견직이라도 경력이냐 이런 경력이냐. 고민인데 자격증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몇 개 네.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AFPK라는 자격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예, 25살 아직 뭐 도전해볼 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1년의 공백 때문에 이분은 고민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실무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거를 이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멘토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이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요. 네, 예. 아무래도 25살이시고 광탈이라고 하셨는데 불합격의 사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증이라고 한정 지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파견직이냐 자격증이냐라는 고민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실무 경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파견직 근무가 뭔가 파견직이라고 해서 실무 경험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제 저축은행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사실보다는요. 업무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지 업무를 하면서 고객 응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면접에서 어필을 하실 수 있고 서류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언급하신다면 좋은 강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토익 점수 높다고 영어 유창한 건 아니잖아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토익 점수 높은 것보다 회화 잘하시는 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분들은 제가 볼 땐 다 잘해요. 네. 그냥 우리한테 확인하려고 한 거야. 고민도 아니야. 그러게요. 잘하고 있어. 용기 예. 가지시고 그래요. 지금 위치에서 최선을 지금처럼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